안녕하세요. 하양이 아빠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두 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했고 이제 찍네요. 조금 경직돼 있으니까 저 혼자 떠들더라도 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너무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느껴왔던 것도 조금씩 썼고 좀 틀리더라도 뭐 고쳐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편한 대로 얘기하는 걸로 좀 목표를 잡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왜 제가 조금 유튜브를 안 찍었는지 기간을 좀 뒀는 데서 설명을 드렸고, 블로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앞으로 보여드릴 기초 강좌가 대략 113장의 PPT로 되어 있는데 하나에 10개씩 묶어서 총 11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올렸던 글인데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좀 확실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만든 사람 입장으로서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좀 들긴 듭니다. 너무 잡설이 길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예.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초 강좌 하영이 아빠의 암호화폐 이야기 11에서 20화. 그리고 제 블로그에 여기 보시면 암호화폐 뉴스란에 제가 매일 시세를 제 스스로 혹은 보시는 분들이 편하라고 매일마다 오전 중에 시점에 맞춰서 시세를 확인하는 페이지들을 다 캡처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볼게요. 하영이 아빠의 암호화폐 이야기. 오늘은 ICO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ICO가 참 유행을 많이 했죠. 2018년, 17년, 18년도에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뭐 대박을 치신 분도 있을 거고 거의 ICO 붐이어가지고 뭐 이더스캔 뭐는 아니구나 마이더 월렛에서 업체 쪽으로 ICO 코인을 보내고 그걸로 토큰을 전송받아서 이제 상장하면 대박을 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흔하게 나타났던 시기라서 ICO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투자의 일상이었다고 그렇게 됐죠. 근데 18년, 19년을 넘어오면서 이제 ICO 붐이 좀 줄어들면서 뭐 ICO와 비슷한 형태인 뭐 왜냐면 ICO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뭐 먹튀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코인을 늦게 뭐 락업 걸어서 늦게 주는 경우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거래소가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IEO라는 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추후에 얘기할 거니까 일단 ICO가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입니다. 코인 개발할 때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아이디어만 있고 돈은 없으니까 물론 뭐 기관 투자자들한테 따로 뭐 프라이빗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코인 공개해서 투자금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ICO의 장단점을 따지기엔 너무 많으니까 ICO가 뭔지 이니셜 코인 오퍼링 최초의 코인을 제공하는데 그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고 이런 걸 설명을 한 다음에 투자금을 모으는 거를 ICO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추후에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IEO가 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EO가 뭔지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최근에 바이낸스 런치패드입니다. 이게 뭐냐? 물론 아시는 분들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하니까 원래 ICO와 비슷한 양식이긴 한데요. 보면은 뭐 CTSI, 카테시 코인을 거래소에서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총 공급량이랑 지금 런치패드 같은 경우는 BNB 로터리 방식을 적용하는데 그것도 설명을 하면 기니까 굳이 알 필요 없고 ICO 자체는 투자금을 모아서 코인 개발할 때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거래소가 대행을 해주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수수료는 받겠지만 그래서 코인 개발사 자체의 도산 위험도 좀 줄이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의 위험도도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상장에 관한 부분도 거래소와 미리 협의된 부분이 많으니까 ICO보다는 거의 최근에는 런치패드나 아니면 다른 거래소도 물론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IO의 형태가 런치패드인 거고, 그러니까 ICO에 변형된 형태가 많이 나와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ICO는 투자 자금을 모으는 것. 그럼 투자 자금을 모으려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뭐 근거도 없이 우리가 돈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얘네가 도대체 무엇을 할 거다, 우리가 무엇을 할 거다라는 그 설명서를 적어놓은 게 백서입니다. 백서는 ICO를 시행할 때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전체적인 계획서다라고 명시를 되어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도 있죠. 물론 다 백서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백서를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백서가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실제로 이거 보신 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은 꼭 저는 뭐 다 읽지를 못하더라도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자체가 좋아서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 모든 일들의 시초라고 보여지니까 비트코인 백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영문 백서를 한번 볼게요. 오케이. 여기 보면 비트코인, 이게 왜 우리가 맨날 나카모토 사토시 뭐 사토시 나카모토로 얘기 안 하면, 여기 글쓴이가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정말로 이름이. 이걸 9장짜리 비트코인 백서를 자기가 온라인에 비트코인 톡에 공개를 하고, 이제 이게 세상에 나오면서 점점 커진 건데, 제목은 원래 이랬어요. 어제 설명드린 게 좀 있지만,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나카모토 사토시. 한글로 볼게요. 편하시게. 짜잔. 한글 번역판도 거의 흡사합니다.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 화폐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자는 이렇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카모토 사토시가 처음에 이 백서를 썼을 때는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거죠. 지금 시대에 약간 자산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대표적인 백서의 예입니다. 물론 개별 코인들도 심지어 스캠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짜집기해서 백서는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니까, 백서는 사실 IEO 또는 ICO 투자받기 위한 설명서다. 비트코인은 물론 투자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인에 대한 설명서를 백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은 링크 따라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좀 잘 안 갈 겁니다만, 이 간단한 그 9장짜리 어떻게 보면 논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코인에 대한 설명서니까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서는 다시 한번 계획서 설명서입니다. 로드맵은 뭐냐? 지도, 길에 대한 지도, 뭐 이렇게 개발 계획을 의미합니다. 로드맵,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그거를 그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를 마일스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드맵의 주요한 이벤트들을 달성했다를 마일스톤을 달성했다. 이 로드맵은 전체적인 일정표. 일정표를 많이 안 지키죠, 코인들이. 뭐 심지어 2위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많이 몇 년간 미뤄진 상황입니다. 로드맵 이행 여부도 이 코인 제대로 굴러가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인데, 잘 지켜주면 좋은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슈가 좀 많았던 로드맵을 그냥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짜잔, 요거는 뭘까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이트 들어가면 나올 수 있고요. 클레이튼 아시죠? 클레이튼 모르면 좀 핫 이슈에서 멀어지시는 거니까. 클레이튼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로드맵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로드맵입니다. 클레이튼이 몇 년도에 자기들이 뭘 하겠다 목표를 세워놓는 거예요. 일정표를. 그걸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 인프라 빌트업, 인프라를 만들고, 뭐 빌트 유저 섭, 뭐 유저 쪽을 만들고, 뭐 2011년 클레이튼 월드, 클레이튼 세상을 만들겠다.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한글판도 있는지 한글판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뭐 조금 더 뭐 일정표를 자세하게 본다면 뭐 분기별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스캠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스캠 쪽은 뭐 거래소 상장, 뭐 제가 아시는 그 누군가는 항상 거래소 상장이 로드맵에 들어있다면 스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로드맵은 그 코인이 가고자 하는 일정들을 정리해 놓은 거를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자 14번 보시죠. 전송 속도 TPS 워낙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트랜잭션 퍼 세컨드입니다. 초당 거래 속도인데 블록체인이 사실 빠른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트릴레마가 들어가긴 하는데 탈중앙성을 가장 큰 목표로 하는 시스템인 거지 이게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당 7TPS 7개의 거래밖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실제로는 여기 20이라고 나와있지만 뭐 13에서 15 정도의 속도를 가집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조금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뭐 설명으로는 2000TPS 이론상으로 뭐 2만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포스를 채택하는 코인들은 속도가 좀 올라가죠. 탈중앙성을 버렸으니까 요건 좀 철학에 가까운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제외를 하고 아무튼 TPS가 중요하긴 한데 TPS만 좋다고 이 코인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TPS가 좋은 것도 좋지만 다른 것 뭐 탈중앙성이랑 보안성까지도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TPS만 높다고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마 쪽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게 도식화된 그림이 있어서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는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데이터인데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제목은 크립토커런시스 트랜잭션 스피드 compared to Visa and PayPal. 비자는 초당 24,000건을 거래하죠. 비자 카드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비자 카드랑 비교한 건데 리플도 1,500건. 리플도 상당히 빠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니죠. 리플은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리플은 분산 원장이죠. 암호화폐는 아니고 아무튼 1,500건 해서 거래소 전송하실 때 리플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더리움 같은 건 초당 20건, 비트코인 7건, 비자는 24,000건. 아직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비자 같은 경우는 중앙화된 뭐 서버에서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카드가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나온 이후로 이 속도를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트론 같은 경우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저도 이동할 때 트론 가끔 쓰기도 합니다만 트론 뭐 이오스 디포스를 채택한 코인들은 뭐 표현하기로는 탈중앙성을 버리고 속도를 택했다, TPS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속도 면에서는 조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건 TPS니까 TPS는 초당 거래 속도를 의미합니다. 15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참 이건 철학은 아니고 흔히 헷갈려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거 만들 때 당시가 18년도니까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갔죠. 지금은 한 65%대 정도 가는데 2009년도에 아까 얘기한 나카모토 사토시의 비트코인 백석 2009년도 만들어졌죠. 2009년도에 만들어진 암호화폐 대표입니다. 이런 비트코인. 나머지는 싹 다 알트코인.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대체한다. 알터에서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얘기할 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나중에 가면 플랫폼 코인이니 뭐 무슨 코인이니 하는 여러 가지 분류법도 있지만 일단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대체하여 뭐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여 만들겠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알트 대체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코인들 알트코인. 대표적인 게 뭐 이더리움, 이오스 등 이렇게 있겠죠. 16번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상화폐는 영어로 버추얼 커런시, 암호화폐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릅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4월 달에 특검법이 통과를 하면서 이제 화폐보다는 자산의 개념이 좀 들어가서 우리나라 특검법에서도 가상자산, 버추얼 에셋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되긴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나머지 코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 부르기 싫어하는 게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뒤에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싸이월드 도토리 이미 망했지만 카카오톡의 초코 같은 거는 우리가 돈을 충전하면
디지털로 나타나는 숫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가상화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대신 암호화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뭐 샤25, 256 같은 다른 암호화 기술들도 있지만 이 주고받을 때 우리가 주고받는 내용들이 암호화돼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는 가상화폐라고 뭐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은 암호화폐라고 말하는 게 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서도 크립토 커런시로 쓰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 크립토 에셋이라고 불리고 우리나라는 버추어 커런시라고 버추어 에셋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쪽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쪽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선호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얘기할 때 가상화폐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암호화폐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암호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암호화 과정도 설명할 페이지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암호화폐 거래소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암호화폐 코인 사신 분들이면 다 아시는 뭐 업비트나 빗썸 뭐 재난지원금을 많이 줬다고 그러는 코인빗 등등 뭐 개인 간 거래도 가능을 합니다. 사실은 P2P 화폐로 일단 비트코인 나왔으니까 거래도 가능을 한데 그게 사실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걸 대행해서 수수료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나온 게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사실 편하죠. 좀 나중에 확장돼서 보면은 뭐 중앙화된 거래소는 어떻고 탈중앙화 거래소는 어떻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일단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제가 예시를 찾아놓은 업비트는 조금 이따가 띄워서 한 번에 보겠습니다. 예. 기축통화란 제가 이 당시에 이해를 하면서 피아트라고 얘기했는데 암호화폐 거래에서 기준통화를 역할을 수행하는 코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는 이더리움 마켓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많이 안 써서 참 뭐 설명하면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많이 안 써서 없어진 건 맞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 데는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 마켓이. 그러니까 BTC를 가지고 다른 코인을 사는 것, 이더리움을 가지고 다른 거 사는 것. 그거를 기축통화라고 피아트라고 부르니까 이 부분도 거래소 아까 한번 이따가 띄워놓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기축통화 중 BTC, ETC 마켓이란 비트코인을 통해서 알트코인을 살 수 있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마켓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업비트도 있는데 BTC 마켓에서 살 수 있는 코인들이 있고 일반 KRW 원화로 살 수 있는 마켓, 원화 마켓, 테더 마켓, BTC 마켓 이렇게 부릅니다. 네. 보시면 알 겁니다. 보시는 게 더 쉬워요. 네. 그래서 BTC 마켓의 사토시랑 저도 이걸 공부할 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할 때 사토시가 뭐냐 얘기했을 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사토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나카모토 사토시니까 이 사토시가 그 단위를 따놨는데 그게 BTC의 제일 작은 단위 콩 8개 소수점 아래 8개짜리 단위를 짜겐 1을 사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사토시면 이 앞에 5가 들어가죠. 5. 50사토시면 여기 5가 들어가죠. 50. 뭐 그렇게. 그러니까 단위를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를 사토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거래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서 거래소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볼 수 있는 업비트 화면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은 1137만 원이죠. 예,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부터 만져볼게요. 이게 원화 마켓, 원화 마켓이죠. BTC 마켓, 테더 마켓. 이거는 원화 가지고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애들 똑같지만 원화 기준으로 사는 애들을 원화 마켓이라고 하고 BTC 기준으로 사는데 이제 좀 전에 제기한 사토시가 여기 있는 거죠. 사토시. 얘는 50사토시, 얘는 81사토시. 그러니까 기준 가격이 BTC 가격을 기준으로 나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아트 기준 통화라는 말이 맞는 거죠. 여기는 이제 얘기하는 테더 마켓까지. 그래서 이 강좌 17, 18, 19, 20을 세트로 얘기하면 거래소고 여기는 거래소입니다. 거래소고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이 최소 단위 이게 사토시고 이 사토시를 기준으로 50사토시라고 읽으면 요게 되는 거고 뭐 256사토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 단위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피아트 마켓은 여기 보이는 대로 뭐 비트코인 마켓, 테더 마켓 이런 것처럼 테더를 기준으로 테더도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거래를 원화, BTC, 테더마켓 기준으로 하는 걸 뭐 기준 통화, 피아트 통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제가 이야기는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이게 기준 통화가 된다. 이 통화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마켓에 있는 걸 사려면 비트코인을 먼저 사야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 비트코인으로 사토시 기준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기준 통화, BTC 마켓, 테더 마켓, 원화 마켓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오늘 나온 거도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이제 제 스타일이 거꾸로 올라가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사토시 좀 전에 보셨죠? 사토시는 비트코인 개발자 이름을 따서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기축통화 중 BTC, ETC 마켓이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켓인데 BTC를 사야 살 수 있는 마켓, 이더리움을 사야 살 수 있는 마켓 거래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기축통화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기준통화 역할을 수행하는 코인, 보통 BTC, 이더리움, 테더가 있고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를 BNB로 쓰니까 거래소마다 쓰는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축통화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거를 좀 활성을 시키려고. 기본은 BTC랑 이더리움, 테더 정도 됩니다. 거래소 많죠?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뭐 새로 나온 거래소 등등.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게 아마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넓은 의미는 가상화폐는 되지만 이것도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이 용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뭐 디지털 화폐, 가상 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저는 암호화폐라고 선언을 하고 법정 용어로 쓸 때는 가상 자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암호화폐란 용어가 좋긴 좋거든요. 저한테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른다. TPS 초당 전송 속도 트랜잭션 퍼 세컨드, 비트코인은 초당 7건, 이더리움은 20건, 리플은 1500건, 뭐 이오스는 한 2000건, 트론도 그 정도. 뭐 이더리움은 2.0이 넘어가면 속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뭐 3000 TPS, 뭐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3000 TPS 정도.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TPS는 코인의 초단 거래 속도다. 오케이. 로드맵은 일정표입니다. 일정표. 우리가 일정표를 만들어 놓고 지켜 나가듯이 코인 개발 단계에도 일정표가 있으니까 이걸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백서, 코인 설명서. 어떻게 우리가 할 거고 개발자 누구고 우리가 무슨 컨셉이고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돈 내나 ICO 우리 돈 할 거니까 돈 좀 줘. 우리가 개발해서 큰 선물을 줄게. 큰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백서. 나중에 되면 또 설명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백서도 있고 청서도 있고 원페이퍼도 있고 흑서도 있고 뭐 많습니다. 기본이 되는 건 백서, 화이트페이퍼, 코인, 설명서. 오케이. ICO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방법. 이거를 사실 주식 시장에 대비를 하면 IPO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 공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식을 만들겠다는 공개적인 발표를 내고 주식 투자 자금을 모으는 건 주식 쪽에서는 IPO라고 하고 코인 쪽에서는 ICO라고 한다. 하지만 17년, 18년에 유행을 많이 탔고 지금 많이 죽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한 결과 IEO라는 거래소 공개라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 쉬운 듯 하면서도 뭐 모르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한데 좀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고 쉽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목적이라서 제가 조금 틀려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다고 해서 의미가 아예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 조금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화하다 보니 또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남으시면 혹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컨텐츠 재밌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씩 진행가면서 말도 좀 편하게 할 거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것저것 끌어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하영이 아빠였습니다.